이번 위기는 2008년보다도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사실 우리들도 충분히 체감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이유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매일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거라고 겁을 주지만 이번 위기는 거기서 터지는 게 아닙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터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더 위험한 이유는 이번엔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이 바로 거품의 정체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번 위기는 2008년보다 훨씬 더 위험한지, 어떤 신호들이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008년식 붕괴 혹은 닷컴 버블 같은 디플레이션 위기를 기다리고 있죠. 즉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부동산이 무너지고 은행이 줄줄이 파산하는 그림 말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손에 쥐고 기다립니다. 이번에도 다 무너지고 나면 싸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건 이전 세대의 전략이에요. 2008년 당시를 떠올려 봅시다. 그땐 주식이 50% 이상 폭락했고 부동산도 30%에서 50% 폭락했습니다. 은행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치솟았죠.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달러는 살아 있었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그 위기 이후 싼 값에 집을 사고 주식을 사고 다시 부를 재건할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리셋 버튼이었죠. 고통스럽긴 했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혹은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완전히 반대 방향, 즉 인플레이션형 붕괴입니다. 돈의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번 버블은 주식시장, 부동산, 은행 같은 특정 자산의 버블이 아니라 돈 자체에 생긴 거품이기 때문입니다. 달러와 국채가 바로 그 거품이에요. 먼저 주식시장을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테슬라,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이 7개 기업이 S&P 500 전체 시가총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7개 회사가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거죠. 2024년 한 해 동안 엔비디아는 171% 상승, 메타는 85%, 테슬라는 62%가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혁신 때문만은 아니죠. 사람들이 달러를 피해서 돈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빅테크 주식은 현금보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피난처가 된 겁니다. 비단 주식뿐만 아닙니다. 비트코인, 금, NFT 같은 자산들도 같은 이유로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24년에 162% 상승, 금은 103% 상승했습니다. 이제 NFT 같은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그림 한 장이 수억 원? 많은 사람들이 비웃지만 사실 그건 달러보다 믿을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에요. 화폐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사람들이 희소성 있는 자산으로 피난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단순한 버블이 아니라 탈화폐 현상, 즉 자본의 피난이에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종이돈이 언제까지 가겠는지를.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는 약 38조 달러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경 원이 넘는 어마무시한 양이죠. 근데 단순히 부채가 많은 것을 넘어 더 심각한 건 미국이 숨만 쉬어도 1년의 빚이 2조 달러씩 늘어나는 미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재정 적자가 아닙니다. 부채로 생명을 연장 중인 시스템이라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그 부채를 누가 사주냐는 거죠. 이제는 심지어 외국의 중앙은행들이나 투자 기관들은 미국의 국채를 안 사는 걸 넘어서 팔고 있어요. 그럼 결국 남은 건 연준과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채를 사야 하는 기관뿐이에요. 즉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자기 자신이 만든 부채를 스스로 사들이며 연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마치 숨을 내쉬면서 동시에 그 공기로 다시 숨을 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최근 에릭 맥켈리서치의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번 버블은 2008년처럼 신용 버블이 아니다. 이번엔 통화와 국채의 버블이다. 즉 금융 시스템의 기초 자체가 거품이다. 이 말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이건 단순히 하나의 섹터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의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즉, 달러라는 기둥이 무너진다는 뜻이죠. 그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탈출구를 찾고 있어요. 바로 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2010년부터 금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2022년부터는 매년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매입으로 사실상 금을 미친 듯이 쓸어가고 있어요. 그동안 서방 중앙은행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죠. 금은 구시대에 쓰였던 화폐일 뿐 더 이상 통화적 가치가 없다. 근데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의 양이 근본이제 시기였던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더 많이 비축해 두었어요. 지난 10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금값이 오르고 달러가 약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통화체제 자체가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2025년 조용하지만 세계 금융 역사에 남을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금이 드디어 바젤3 기준에서 티어1 자산으로 승격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좀 딱딱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 한 줄의 변화가 갖는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돈, 신용, 자산의 서열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일단 바젤3가 뭔지부터 설명드리면 쉽게 말해 전 세계 은행들을 감독하는 규제 기관이 발표한 규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이 티어1 자산으로 승격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젤3가 금을 최고 등급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것이고 달러의 독점적 지위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도전받은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주요 은행들은 지금까지 금을 보유하면 회계상 불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를 억지로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금을 들고 있어도 되는 거죠. 결국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금을 사들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그냥 금이 아니라 오직 실물 금만이 티어1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선물도 있고 ETF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금이 있지만 오로지 실물만요. 요즘 들어 조금만 금에 대한 수요가 몰려도 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 예전에는 금 투자 수요가 늘면 가격이 좀 올라갔다 뿐이지 실물을 구하는 건 정말 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웃돈에 웃돈을 준다고 해야 겨우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실물이 씨가 말랐는데 이런 일들이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투자은행들의 행동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금을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출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소에 맡기지 않고 직접 보관, 자기 금고로 이동시키고 있어요. 왜? 카운터파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그저 종이 계약에 불과한 시스템 안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죠.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2008년식 붕괴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땐 자산이 무너졌지만 지금은 화폐가 무너집니다. 즉 이번에 모든 자산이 달러로 측정되기 때문에 달러가 붕괴하면 모든 것의 기준이 사라지는 위기예요. 실제로 1913년 미국의 금 1온스를 사는데 20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100달러, 4,200달러가 필요하죠. 즉 100년 만에 달러의 가치는 99.5%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는 걸 성장이라고 착각합니다. 실은 화폐가 녹아내린 것뿐이에요. 이건 1920년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하이퍼인플레이션 발생했을 때 주가지수예요. 이건 2018년 이후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베네수엘라의 주가지수이고요. 우린 이걸 성장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달러가 약해지면 모든 실물 자산의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폭등합니다. 집값, 식료품, 에너지 모든 게 오릅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착시죠. 이 상황에서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가난해집니다. 퇴직자는 연금으로 버티기 어렵고 젊은 세대는 집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역시장 붕괴, 리버스 마켓 크래쉬의 본질입니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화폐가 붕괴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산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흐름을 보고 대비하고 인플레이션 붕괴가 오기 전에 희소한 자산으로 이동한 세력들을 보면서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니라 부를 지키는 전쟁이에요. 이번 위기는 어쩌면 투자에 관심이 없어 현금만 들고 있었던 사람, 예적금만 모아온 사람,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하길 기대하며 현금화해준 사람에게 가장 큰 위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폭풍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미 누르셨다고요? 그러면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